오늘 뭐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이슈 선정을 해서 그 이슈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이슈는 빅 이벤트 즐비한 이번 주 시장 전망과 대응 포인트는, 이번 주에서는 뭐 또 여러분께서 주목해야 될 이벤트 중에 하나가, 지난주 이제 22회의가 끝났고, 그 다음에 지난주 이제 캐나다 쪽에서 약간 뭡니까, 금리 기조의 변화가 나타났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주 열릴 연준의 회의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벤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에는 이번 주에 나타나게 될 이벤트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검토하는 가운데, 이번 주 초반에 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를 정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안소은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일단 뭐 우리가 이번 주 시장의 전반적인 한번 사이즈를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이번 주 시장 전망, 지수 밴드 예측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코스피 밴드는 3,100에서 3,250포인트 정도 범위 내에서 머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이나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계속되면서 정고점 상향 돌파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많은 기대 요인들이 선반영되어 있고 추가 상승이 당장은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단을 뚫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지수 숫자로만 놓고 보면은 3,100까지 밑으로 보면은 뭐 100포인트 현재 지수 대비해서 흔들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뭐 단기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안정적인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일단 이제 뭐 지금 이제 1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그리고 이제 미국의 1분기 GDP 전망, 그리고 이에 따른 어떤 시장 반응 예상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한국과 미국 1분기 GDP가 발표될 예정인데, 양국의 1분기 GDP는 사실 모두 기저효과로 크게 높아질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기본 컨센서스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미국의 강한 부양책 효과가 확인되면서 기대치 자체가 한 단계 더 높아진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해야겠고요. 실제 지표는 높아진 범위 내에서 이제 머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 측면에서 보자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저희가 이제 계속 실적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지만은 1분기 실적에 대한 대체적인 예상치가 아무래도 기저효과, 그러니까 작년 1분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개선 기대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 뭐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해서 시장에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 것이냐,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연준 회의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체크 포인트 어디에다 둬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 국내에서는 하이닉스와 네이버와 같은 이제 대형주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에서도 애플과 아마존, 페이스북의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전년비 큰 폭의 이제 이익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저효과나 정책 효과가 반영돼서 최근에 기대치가 이미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실적이 예상을 크게 웃돌지 않는 이상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나 넷플릭스에서 봤던 것처럼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주에는 이제 하이닉스, 네이버,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애플, 뭐 아마존, 페이스북, 굵직굵직한 기술주들의 어떤 그 실적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그런 또 흔들림을 또 어느 정도 좀 생각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그런 것 같습니다. 2분기에 또 좋아질 것인가,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이제 FOMC 회의,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 뭐 테이퍼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뭐 일각의 시각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3월 FOMC 이후에 이제 연준 인사들의 지속적인 발언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연준은 이번에도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정책을 조정하겠다라는 어떤 기준으로 내세웠던 지표의 실질적인 개선,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연준의 목표만큼 달성되지 않았고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이 예상보다 좀 빨리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면서 이게 이제 미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캐나다에 비해서 미국의 고용 회복이 아직 더디다라는 점을 근거로 연준의 이제 완화적인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캐나다 쪽에서는 워낙 이제 경제 성장률이 가파르게 올라감에 따라서 일정 정도 어떤 테이퍼링 전략을 썼는데 그 다음에 이제 22쪽에서는 또 약간 뭡니까 좀 중립적 입장을 계속 견지를 했고 이에 따라서 뭐 연준의 경우도 크게 변화는 없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연고점 돌파 시도 그리고 이제 3,200포인트 정도까지 온 이후에 지금 약간 지금 숨을 고르고 있는데 이후에 그러면 투자 전략 뭐 어떻게 좀 잡아야 되겠습니까? 지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장 좀 강한 모멘텀,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이더라도 이제 성장 모멘텀이 있는 개별 업종이나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중심으로 시행이 됐던 이제 기후 정상회의에서도 이제 느꼈던 것처럼 친환경 정책 방향이 각국에서 좀 더 가시화되고 있고 추진이 조금 명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2차 전지나 이제 관련 친환경 관련 수혜 업종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전체적인 대응 포인트는 대형주보다는 좀 개별 중소형주 중심의 스몰캡 랠리에 집중하자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주변 상황들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경 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자, 먼저 지난주 뭐 시장의 어떤 흐름의 어떤 전체적인 특징 그리고 뭐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부분들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지난주에 주식시장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록도 쏟아지고 했는데요. 일단 미국 사회 보시면은 다우와 S&P가 신고가 돌파 이후에 약간의 눌림목이 발생이 되기도 했고 지난주에 가장 좀 걱정스러웠던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코로나 확산세가 너무 거칠다 이 부분이었는데요. 특히나 인도하고 일본 쪽에서의 확진자 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아시아 증시내에서 이 두 국가가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것도 좀 하나의 특징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주식시장뿐 아니라 최근에 코인족들 많으시잖아요. 네, 가상화폐 투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특히 지난주에는 이 가상화폐 쪽에서도 변동성이 극심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어떤 한 주의 구간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코스피가 또 고점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3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기록이 나오기도 했고 코스닥을 주간으로 정리해 보면은 벌써 8주 연속의 상승이 이어집니다. 1000포인트 돌파 이후에도 되돌림 없었고요. 계속해서 강하진 않지만 탄력이 많이 붙진 않았지만 추가적인 오름세가 진행이 됐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시장에서는 신고가 종목들이 줄줄이 쏟아졌던 지난 한 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빛이 있는 반면에 그림자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눈에 띄는 시장의 특징이 이게 비투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연일 최대치 기록을 지금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달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강세 랠리를 이어가게 되면서 증시가 더 오를 수 있을 거다. 이런 강세장에 베팅을 하게 되면서 B2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이 큰 폭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신용거래 융자가 9거래 연속이나 증가하게 되면서 23조 원을 넘어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최근 8거래간에는 연일 최대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은 1998년 집계 이래 사상 최대 B2 집계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빚을 내서 많이 샀는가 봤더니요. 두 종목이었는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바로 시젠이었습니다. 네, 신용장고가 다시 또 발등이 걸리면서 신용장고가 지금 연중 최고치를 좀 갱신하고 있는 상황. 이제 그게 뭐 사실 주가 흐름이 좋아지게 되면 선순환 작용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기 또 한번 걸리면 또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이 전체 시장에 탄력을 좀 부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가 이제 지난주에 보면은 주중반 이후에 한번 출렁거렸어요. 네. 출렁거렸다가 다시 이제 오늘이 이제 약간 단기 이평선 위로 올라왔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주 전망을 할 때 정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지금 예상들 하고 있습니까? 네, 앞에서 안소은 연구원님께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뷰를 주셨잖아요. 저는 증권사 의견을 좀 통합을 해서 봤는데 일단 예상 밴드는 3,140에서 3,260으로 이렇게 평균치가 나왔고요. 정고점 돌파 시도할 거라고 조금 더 예측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일단은 미국
중심의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되고 있고 주말에도 지표 잘 나왔더라고요.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주에는 앞에서도 뭐 이벤트가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출 지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 대기업들 이제 블루칩 종목들 이번 주에 실적을 많이 내놓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망치가 좋다라는 점 그리고 글로벌 주요국에서의 친환경 정책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백신 접종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감안해봤을 때는 가격 부담 있지만 돌파할 가능성을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 영업이익의 전망치 컨센서스를 좀 높여잡는 5% 이상 상회한 비중을 조금 봤더니요 62%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어닝 시즌 지금까지의 성적은 충분히 합격점을 받을 만하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과 어떤 데이터를 주목하게 되면서 돌파 가능성, 정고점 돌파 가능성 열어두고 시장 좀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증권사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뭐 사실 이제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용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개인 투자가들이 또 매수세가 약간 또 불을 뿜고 있다는 얘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했고 개인 투자가들이 전체 시장 상황을 끌어왔는데 최근에도 지금 그런 상황이 좀 재편되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맞아요. 최근에 수급 상황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개인들이 다시 지금 시장 전면에 나섰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최근에 눈에 띄는 동향이 개인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은 4주 만에 결국에는 팔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왜 올랐느냐? 그 견인차 역할을 했던 거는 바로 개인 쪽이었는데요. 개인 쪽의 매수세가 지난주 3조 이상 들어오게 되면서 한 주 동안에만은요 이렇게 강하게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들이 하지만 받쳐주지 않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걱정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판 거를 리스트 정리해봤더니 1위는 역시나 예상했던 그 종목, 삼성전자 7천억 원 넘게 한 주 동안 팔았고요. 뭐 기아가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약간 있었죠. 3천억 원 넘게 팔았고 카카오, 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순서대로 팔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외국인들의 실적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고 각 종목들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거라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개인은 빚까지 내서 주식을 많이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주 동안에만 3조 원 넘게 내 주식을 사들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도 이 개인들이 바통을 이어받게 되면서 강하게 시장을 끌어줄 수 있을 것인가 개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게 지금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네, 뭐 과거에는 우리나라 이제 속에서 뭐 개인이 사고 뭐 기관과 외국인이 팔면 주가는 안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최근에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꿋꿋이 시장을 견인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한 투자 포인트와 투자 전략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장 전문가님, 이토마토 투자클럽의 부장 전문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뭐 저희가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은 개인 투자가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새로운 어떤 그 힘을 좀 불어넣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종목들의 흐름이 비교적 활발하게 연출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번 주의 흐름도 뭐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4월 자체가 워낙 이슈에 좀 민감한 달이긴 해요. 예, 거기다가 요즘 비트코인도 상당히 좀 관심을 좀 많이 끌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눈길이 좀 한쪽으로 너무 쏠려가지고 다시 또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인데요. 전반적인 흐름은 여전히 좋습니다. 수급 상황에서는 사실 뭐 외국인들이 힘을 잃었다 그러지만 여전히 힘을 내고 있고 또 한 축인 개인 투자가들 이게 2020년부터는 정말 개인이 아니고요. 기관보다 더 셉니다. 그리고 학습 효과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 변동성 큰 장 이럴 때는 개인이 힘이 더 위력적이다 저는 그래 보고요. 물론 뭐 5월 달에 공매도도 한다 그리고 재개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이슈가 되는 게 많겠지만은 저는 뭐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이제 3,200포인트를 찾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3,266에서 조정받고 또 3,000을 깼다가 지금 4월 달이니까요. 고점 만드는 게 이제 2021년 1월 달이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3개월 동안 충분히 쉬었으니까요. 이 흐름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외국인도 물론 간간히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우리 기관은 뭐 노골적으로 빨리 가지 못하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지금 개인들로서는
힘이 좀 실리는 이 시기이기도 하고, 저는 뭐 증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수급도 그렇지만은 뭐 연준에서 얘기는 나는 그대로 정책 변화가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네 혼자 자꾸 뭐 금리 올라가고 이런 얘기 하는데 변한 게 없다 그랬으니까 그 기간으로 보면은 올 한 해만큼은 적어도 내년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요? 저는 시장은 여전히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대체적인 의견들이 여전히 뭐 대형주가 올라가서 뭐 지수를 팡팡 올리기보다는 개인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연출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최근에 계속해서 뭐 주목해야 될 뭐 업종, 종목 뭐 계속해서 그 안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새로운 업종 좀 없습니까? 종목이 요즘 뭐 상장되는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신규 종목들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요. 사실은 뭐 대형주 얘기하고 또 이렇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많이 간다 그랬는데 사실 이슈도 많고 유동성 문제와 실적 이렇게 놓고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실적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물론 뭐 오늘 같은 뭐 예를 딱 찝는다면 뭐 진단 키트에 대해서 간편하게 뭐 1인당이 뭐 언제든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지금 개발됐는데 미국 FDA 승인이 딱 떨어졌다. 그러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잖아요. 이슈가 좀 빠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 때문에 그런 대형주들이 조금 좀 떨어지고 중소형주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적이 좋기도 좋고 주가도 너무 많이 올라갔고 이런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중소형주를 찾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목표가 이상으로 올라간 종목이 너무 많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표가 밸류에이션 얘기하면은 정말 고평가 종목이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숨어 있는 종목이 좋은데 사실 주가는 숨어 있는 종목도 좋긴 좋은데 달리는 말이 좋거든요. 안 올라가는 종목은 뭐 3년이 아니라 5년, 10년 돼도 여전히 안 올라가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고 언제든지 내릴 준비가 돼 있다면 저는 그런 종목이 많은데요. 지금 들여다 봤더니까 말이죠. 중소형주 중에서는 우리 앵커님 얘기한 것처럼 아주 가격대가 4, 5천 원짜리도 많고요. 만 원대 밑에 있는 것도 너무나 많고 지금 계절적으로 보니까 이게 4월과 5월 어린이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오늘 뭐 미나리 때문에 또 오스카 상도 받았잖아요. 그런 관심주들이 많은데 지금 사실은 실적 성장성도 중요한 시점이긴 한데 이슈에 더 민감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중소형주들이 이슈에 더 빠르거든요. 무거운 친구들은 뭐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얘기 슈퍼사이클 얘기하지만 올라가서 거기서 뭐 얼마 먹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100만 원대 있을 때도 300만 원 가기 그렇게 힘들었고 액면 분할에서도 지금 자리에서 10만 원도 못 가는 주식인데 암만 슈퍼사이클 얘기하고 촬영받아서 쇼츠 얘기해도 저는 뭐 별로 재미없고 거기서 수익이 나버리고 그러면 3,300 가면 끝났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시장의 조정은 좀 긍정적이고 중소형주 이슈가 많은 것들 중에서는 너무나 많긴 많은데 저는 지난번에 쿠팡이 상장되고 요즘 뭐 비트코인도 관심도 많은데요. 뭔가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 많은 것들 중소형주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콕 집어서 바이오 신약주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 휴마시스도 있었고 수젠텍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로 접근시켜보면은 주가 정말 많이 빠졌어요. 정말 실적도 좋고 뭐 예를 들어서 실적이 되는 부분에서 정말 실적이 좋다고 생각했더니 들어가 봤더니 실적이 안 좋더라 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시비 발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장 평가 손실이 많이 났는데 사실 그런 회사는 실적과 무관합니다. 정말 좋거든요. 콕 집어서 얘기한다면 수젠텍, 랩제노믹스 이런 종목들은 지금도 너무나 많고 이슈가 많기 때문에 뭐 시가총액으로 봐도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 중저가 뭐 한국 알코올만 탁 집어도 차트 보시면은 뭐 거의 뭐 바닥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죠. 여기 한국 HMM이 나가고 있는데 이 한국 알코올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이 주가가 말이죠. 주봉이나 월봉 보면은 정말 행복해요. 별로 오른 건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 2020년 한 해만 놓고 보면은 뭐 8,000원짜리가 22,000원 가고 바이오주 많이 올랐는데 보시면 바닥이잖아요. 이런 것들 15,000원과 만원대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뭐 공매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종목을 한번 골라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바이오 이외에 최근에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또 많은 업종 중에 하나가 오늘도 좀 올라가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증권주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뭐 사실 아까 말씀 잠깐 하셨지만 가는 애들이 또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증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네, 제가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아무리 증권계에서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이 증권주는 대표적으로 큰 거가 있을 때, 마무리할 때 잘 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사실 뭐, 지금 뭐 거래가 워낙 많고 거래대금이 많으니까, 브로커리지의 수수료가 많이 떨어지겠지만은, 사실 증권주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증시는 거의 뭐, 막판에 끝무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올라오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나 이제 반도체 쪽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뭐 이런 쪽은 대형주다 보니까 투자도 많고 설비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 소부장제 관련해서의 그 부품, 장비, 소재 이쪽은 먹을거리가 좀 많고요. 꼭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대외적으로 또 미국에 공장을 증설하게 된다면 아마 오히려 이런 쪽이 재미 보지 않을까? 하나 마이크론, 하나 머티리얼즈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DNF 소재도 좀 있고 뭐 원익 QNC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소재 쪽 또 부품, 장비 관련해서는 뭐 유진테크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또 특히나 이제 LG 그룹 같은 데는 LG 반도체가 없어요. 빅딜하면서 다 뺏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LG 그룹이 제일 주력으로 미는 게 실리콘 웍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재벌기업 SK나 코롱도 다 마찬가지고 LG도 마찬가지고 그 계열사에서 아주 주력으로 미는 산업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집중한다면 지금 실리콘웍스가 사실 주가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요. 저도 이 종목 가지고 상당히 좀 재미 봤는데 조정은 있으나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EPS 중과율이 아마 사상 최고로 나올 것 같아요. EPS 중과율이 빠르고 폭이 큰 그런 종목을 골라본다면 우리 앵커님이 얘기한 콕 찍은 것처럼 반도체 그 관련주도 하나마이크론 아직도 멀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원익 IPS라든가 한미 반도체 못지않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토마토 투자클럽의 부장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이제 막 유동성 장세가 본격적으로 불었을 때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막판에 이제 휘날레를 칠 때 그때는 이제 막 은행주, 증권주 이런 것들이 막판 휘날레를 쳤거든요. 유동성 장세의 끝물에서.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동전주들 막 500원짜리, 1000원짜리 얘네들이 올라가면은 유동성 장세의 끝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 장세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동성 장세의 어떤 투기적 끝물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시세가 선선화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핵심 섹터 그 흐름에서만 놀면은 계속해서 수익이 좀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말씀드렸던 내용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이슈 파파고였습니다.